룩스진의 역사유랑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지렛대의 종류별 특징, 도르래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아인슈타인 등가 원리의 예에 대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지렛대 종류는 중앙 위치가 받잡힘 순서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순서이고 영어로 풀 에포트로 줄여서 폴크럼, 로드, 에포트 순서이기에 받잡힘은 풀 에포트라는 구어로 연상하면 제1종 지뢰, 제2종 지뢰, 제3종 지뢰의 순서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작용점에 출력되는 힘 F5와 힘점에 입력하는 힘 Fi 비율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힘팔 Xi 대 부하팔 X5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에서 힘과 팔 길이는 반비례하고 제1종 지뢰는 받침대가 가운데에 있어서 받침점을 기준으로 볼 때 힘팔 Xi와 부하팔 X5가 반대 방향에 있으므로 팔 길이 비율 Xi 나누기 X5가 마이너스 부호로 되어 입력 Fi와 출력 F5의 힘은 반대 방향이 되고 힘팔 Xi가 부하팔 X5보다 길면 출력되는 힘 F5가 뻥튀기 되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출력 F5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은 줄어들고 반대로 힘팔 Xi가 부하팔 X5보다 작으면 출력되는 힘 F5가 작아지는 대신 작용점의 이동거리는 힘점의 이동거리보다 크게 나타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제1종 지뢰의 예로 시소, 가위, 보트의 노 등이 있습니다. 제2종 지뢰는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작용점이 있고 받침점을 기준으로 볼 때 힘점과 작용점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힘팔의 길이 Xi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부하팔 X5의 팔 길이 비율 Xi 나누기 X5가 항상 플러스 부호를 가지므로 힘점에 입력되는 Fi와 작용점에 출력되는 F5는 방향이 같고 힘팔이 부하팔보다 항상 길기 때문에 출력되는 힘은 뻥튀기 되지만 출력되는 힘 F5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이 항상 줄어듭니다. 제2종 지뢰의 예로는 병따개, 호두까기, 스테이플러 등이 있습니다. 제3종 지뢰도 가운데에 힘점이 있고 힘점과 작용점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팔 길이 비율 Xi 나누기 X5가 항상 플러스 부호를 가지므로 힘 Fi와 F5의 방향이 같고 힘팔이 부하팔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출력되는 힘은 줄어들지만 출력되는 힘 F5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이 항상 확대됩니다. 제3종 지뢰의 예로 젓가락, 낚싯대, 빗자루 등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지렛대뿐만 아니라 도르래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르래 또한 일차원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단순 기계이고 헬레니즘 시대의 아르키메데스는 여러 도르래를 조합하여 무거운 배를 땅으로 끌어올려서 도르래의 위력을 보였는데 도르래의 동작에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도르래의 종류로는 굴림대의 축이 고정된 고정도르래, 굴림대 축이 움직이는 움직도르래,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를 여러 개 조합한 복합도르래가 있습니다. 고정도르래는 굴림대 축이 지지점에 고정된 도르래로 굴림대 축이 받침점 역할을 하고 받침점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배치된 제1종 지뢰처럼 동작합니다. 힘이 입력되는 팔과 출력되는 팔의 길이가 도르래의 반지름 R과 같아서 그림처럼 줄을 잡아당기는 힘과 무게를 끌어올리는 힘이 똑같이 N이므로 역학적 이득이 1이고 입력과 출력의 이동거리도 똑같이 D이기 때문에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움직 도르래는 그림처럼 굴림대 축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도르래로 작용점이 굴림대 축에 붙어 있어서 작용점이 가운데 배치된 제2종 지뢰처럼 동작하고, 힘이 출력되는 부하팔은 도르래의 반지름 R, 힘을 입력하는 흰팔은 도르래 지름 2R이 됩니다. 흰팔이 부하팔의 2배이기 때문에 작용점에 매달린 무게 N의 절반인 2분의 N의 힘으로 짐을 끌어올릴 수 있고, 따라서 역학적 이득이 2배가 되어 힘이 뻥튀기 되지만, 짐을 D만큼 이동시킬 때 힘점은 2D만큼 움직여야 하고,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 에너지 측면에서 2분의 N 곱하기 2D는 ND이므로 에너지 이득은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지켜집니다.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도르래에서도 가속 운동에 대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정 도르래에서 질량 M만인 물체가 질량 M2인 물체를 그림처럼 가속도 A로 끌어당긴다면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할 때 M1G에서 M2G를 뺀 힘이 M1 플러스 M2의 질량을 가속도 A로 움직이므로 가속도 A는 M1 마이너스 M2 곱하기 G 나누기 M1 플러스 M2가 되고, 질량 M1이 M2보다 크면 가속도 A는 플러스 값으로 현재 설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질량 M1이 M2와 같으면 가속도 A는 0이 되어 정지 상태가 되고, 질량 M1이 M2보다 작으면 가속도 A는 마이너스 값이 되어 가속도 방향이 바뀝니다. 가속도 A로 떨어지는 질량 M1에서 도르래줄에 발생하는 장력을 T라고 할 때 장력 T는 물체 M1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므로 M1G-T는 M1A이고, 따라서 장력 T는 M1G-M1A가 되는데, M1G 값의 1 대신 분자와 분모가 M1 플러스 M2인 값을 곱하고, M1A 값에서 가속도 A 대신 앞에서 구한 값을 대입한 후 M1G-M1A를 계산하면 우변에서 분자의 M1 제곱항이 없어지고 이 M1, M2, G 항만 남게 되어 M1G-M1A인 장력 T는 2M1, M2, G 나누기 M1 플러스 M2가 됩니다. 질량 M2에 M1 플러스 M2를 곱하고 M1 마이너스 M2를 곱한 후 더하면 M2 제곱항이 상쇄되면서 2M1 M2가 되고, 장력 T의식을 만들기 위해 G를 곱하고 양변을 M1 플러스 M2로 나누면 화면처럼 장력 T식에서 M1 플러스 M2 분모 분자가 상쇄되면서 M2G 항이 나타나고, 우변의 두 번째 항을 가속도 A 항으로 대체하면 장력 T는 M2G 플러스 M2A가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질량 M1이 가속도 A로 낙하할 때 도르래줄에 걸리는 장력 T는 질량 M1 측에서 무게 M1G가 M1A만큼 가벼워지고, 질량 M2 측에서 무게 M2G가 M2A만큼 무거워지면서 질량 M1 측 장력과 질량 M2 측 장력이 똑같이 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M2 측에서 볼 때 장력 T에서 무게 M2G를 뺀 힘에 의해 질량 M2에 가속도 A가 발생하고, 질량 M1의 가속운동으로 발생하는 장력 T와 질량 M2의 가속운동으로 발생하는 장력 T에 의해 도르래의 회전 측에 걸리는 힘 N은 장력 T의 2배, 즉 2T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1907년 기준좌표계의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동등하다는
등가 원리를 소개했는데 도르래에서도 무거운 쪽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가벼운 쪽은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나타나서 중력 가속도에 가속도가 빼지거나 더해지고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동등하게 관성 질량에 작용해서 M1 측 장력이 M2 측 장력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원으로 힘을 뻥튀기 하는 지렛대 종류의 특징, 도르래의 에너지 보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복합 도르래, 후쿠이 법칙과 용수철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스진의 역사흐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